네, 어린아이들은 자고로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집안에 갇혀 있고 스마트폰이니 게임이니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애우 어린이들일 텐데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열려있는 행복하게 놀 권리를 위해서 놀이터에 장벽을 걷어내고 장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마련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손성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시설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뭐 무장애 숲길 이런 게 많이 생겨서요. 네. 어르신들이나 뭐 장애인들이 이렇게 산책 많이 하시는데 무장애 통합 놀이터군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그 장애 어린이들의 접근성이나 안전도 확보를 하면서 네. 또 비장애 어린이들도 모두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한 놀이터를 말하고요. 네. 지난 13일 날 능동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우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이고 통합이란 장애우나 또 비장애우나 함께 놀 수 있는 곳이란 얘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름이 꿈틀꿈틀 놀이터예요. 네. 네. 이름도 재밌는데 이런 놀이터를 만들게 된 배경이나 논의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간에도 그 장애 어린이하고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좀 통합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예.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그 장애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 자기 아이들이 좀 어린이 놀이터에서 좀 노는 거는 고사하고 일반 어린이들한테 좀 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그 통합적인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보면 이제 장애우 아이들이 놀 곳도 마땅치 않지만 또 장애우들끼리만 모여서 놀게 되면 그렇잖아요. 같이 섞여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셨고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른 곳에서 또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에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놀이터 이름이 꿈틀꿈틀 놀이터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는 이름인데요. 꿈틀꿈틀이라는 게 무슨 의미고요?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요? 네. 꿈틀꿈틀 놀이터는 일단 시민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한 예. 90여 건 정도가 공모가 됐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적합한 이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꿈틀꿈틀이라는 뜻은 꿈을 가두는 틀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꿈틀꿈틀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한 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우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이렇게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국내에서는 어린이대공원에 처음 생긴 건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예. 지난 2006년에 서울숲에 거인의 나라라는 놀이터가 있었고요. 예. 또 2008년도에 국회의사당에 애벌레 꿈이라는 그 놀이터가 기존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두 군데 좀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점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어린이대공원에 꿈틀꿈틀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생겨났던 것들보다 더 고민을 하셔서 네. 더욱 발전시켜서 만드셨을 텐데 어떤 점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단순히 장애 어린이들만 노는 곳이 아니고 예. 그 일반 어린이도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애인 전용 놀이터하고는 좀 차별화가 앞서 되고요. 말씀하신 것은 그럼 주로 이제 장애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네. 것 위주입니까? 예, 예. 네. 그 점이 틀리고 네. 또 이제 그전에 그 무장애 놀이터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접근성만 장애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만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놀이 시설을 직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에 마련된 장애우와 비장애우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이 통합 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 시설이 궁금합니다. 예. 장애 아이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면적은 한 2,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네. 기존에 이제 턱이 높아서 또 계단이 많아서 또 탑승 공간이 없어서 이제 휠체어를 탄 장애 어린이들이 이제 쉽게 놀 수가 없었는데요. 그 모든 공원 놀이터 내 시설에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포장이 되어 있고요. 특히 그 국내 최초로 그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회전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서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그 회전 무대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탄 어린이들이 들어가고 비장애 어린이들이 이제 같이 밀어주고 이렇게 함께 놀 수가 있고요.
또 그 중증 장애인들은 이제 몸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등받이와 안전벨트가 설치된 그네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공원 내에서 위치도 이렇게 접근성이 좀 주차장이나 혹은 뭐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와서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그 주차장에서 한 200m 정도 네. 떨어져 있는데요. 뭐 특별한 경사는 없기 때문에 예. 뭐 접근하시기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겠어요. 이제 중증 장애 아동이나 이 특별히 장애가 심한 아이들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네 타고 미끄럼 타는 것도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네. 탈 수가 없는데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네 앞서 사진에 좀 나왔는데 그네도 좀 특이한 모양의 이제 장애우들이 탈 수 있는 게 있고 앞서 뭐 회전 뭐라 그러셨죠? 회전 무대. 회전 무대라는 네. 건 뭐예요? 네. 예. 그 동그란 원형판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빙빙 거. 돌아가는 네. 놀이가 있고요. 그럼 거기 이제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네, 있다는 지금 거군요. 사진에 보이는데요. 네네. 그 밖에 그 중앙에 이제 조합놀이대 큰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탄 채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폭이 넓은 그네가 미끄럼틀이 있어서 이제 또 장애인들이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좀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일반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네. 등반 놀이도 있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래놀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은 데크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한쪽은 모래만 돼 있어서 이제 비장애 어린이들이 장애 어린이한테 모래를 전달해 주면 같이 협업해서 놀 수 있도록 이런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13일 문을 여셨다는 거죠? 네. 네. 오늘이 27일이니까 2주 정도 됐는데 네.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좋아해요? 지금 좀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지금 1월에 네. 개장을 해서. 날씨가 추워서 조금 현재는 네. 이용이 그런데요. 네. 저희가 이제 몇 분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걸 봤는데요. 상당히 좋아하시고 아직 홍보가 덜 됐지만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봄 되면 많은 분들이 네. 또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 놀이터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좀 제기가 됐었고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시설보다 이 설계 과정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텐데 이곳은 특별히 이제 장애 비장애어들이 함께 노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같이 놀 수 있는 기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놀이터는 뭐 설계 과정이 한 3개월 내외 정도 걸리는데요. 예. 저희는 지금 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장애인들의 놀이 행태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는 세미나도 있었고, 네. 또 뭐 독일 같은 이제 선진 사례도 좀 조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보육교 특수 교사라든지 장애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형 그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뭐 디자인도 알록달록 굉장히 예뻐요. 디자인은 또 어떤 분들이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조율하는 것도 꽤 힘드시거나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비장애 어린이나 부모님들은 이제 조금 모험심이나 도전을 할 수 있는 조금 난이도 있는 놀이시설을 이제 원하시고 네. 또 그 장애 어린이와 장애 그 가진 부모님들은 좀 보다 안전한 그렇죠. 이런 놀이터를 예. 이제 원하셨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미나도 하고 간담화도 하고 뭐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조율을 통해서 그 절충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 투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말씀하신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세 번째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두 곳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었는데 해외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녀가 이렇게 장애를 가졌다든지 이런 경우 한국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본인 뜻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외국에 이민 가시고 그런 분도 사실 많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해외 선진국을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이런 놀이시설이 많습니까? 뭐 벤치마킹도 좀 하셨나요? 네네. 일단 뭐 독일이나 미국, 영국과 같은 그 선진국은 이 통합 놀이 이런 거에 대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 가치에 대해서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그 전형적인 놀이시설물은 배제하고 좀 다양한 놀이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또 촉각이나 뭐 청각 같은 또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또 그 다양한
그 이용자들한테 접근성을 고려를 하고 또 특히 그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후원금을 통해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진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설적인 면은 이제 안전을 고려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래로 이제 깔려 있지만 네. 그 각 놀이 시설은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포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놀이 시설에도 장애인을 위한 뭐 안전 장치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비장애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가 함께 통합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만들기 위한 그 고민들도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이제 어린이들이 놀던 비장애인 애들이 놀던 걸 그대로 사실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뭔가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통합적인 걸 만들어내서 더욱 흥미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에 그러면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를 하신 건가요? 네. 네. 여러 뭐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런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재원 조달이 어려웠는데 네. 그 대웅제약과 아름다운 재단이 일단 그 조성 비용을 기부를 해주셨고요. 예. 그 장애물 없는 시민생활환경연대, 또 도시연대, 뭐 경기대 디자인학부 이런 곳에서 그 장애 어린이들 의견 수렴, 또 디자인, 뭐 설계 이런 부분에 좀 힘을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도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나요? 네. 일단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놀이터에 관련돼서 그 법에 맞도록 모든 시설은 안전 규격을 이제 적용을 해서 설치 제작이 됐고요. 저희 어린이대공원 직원들이 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뭐 주간 월 뭐 이런 식으로 정기 점검을 이제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뭐 4, 5월 달 이렇게 성수기 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안전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이걸 만드신 것은 그곳을 찾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잘한 일이시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이 돼서 다른 뭐 놀이터가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학교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확장되는 그런 영향력도 기대가 될 텐데 이런 무장애 통합 놀이터들이 앞으로 좀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그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이용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장애 어린이들이 놀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대공원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관련 NGO들과 함께 네. 그 이용 프로그램 개발, 또 매뉴얼, 또 놀 권리 관련한 캠페인 이런 것도 민간 협업으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네, 좋은 모델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꿈틀꿈틀 놀이터 이용 방법하고요. 또 서울 어린이 대공원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이제 봄 되면 많은 분들이 찾으실 거예요. 부모님과 어린이들에게 또 준비할 점이나 당부 사항도 전해 주시죠. 네, 저희 어린이대공원은 일단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놀이터 주변에는 또 식물원도 있고 동물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이터 관련해서는 그 장애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장애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기 어렵다 이런 편견을 좀 버리시고 저희 공원을 좀 방문해 주시면 잘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고요. 비장애 어린이 부모님들은 이 장애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논다는 것도 교육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통상 이런 뭐 공공기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이런 데는 월요일 날 휴가 나잖아요. 네. 어린이대공원은 휴관이 없군요. 365일. 네, 휴관이 없습니다. 네, 휴관 없이 개장을 하는군요. 네. 예, 오늘 말씀드린 그 무장애 통합 놀이터 이제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텐데요. 잘 좀 또 즐기시고 좋은 모델이 돼서 많이 좀 이런 것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는 손성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시설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